적절한 것. 소설 속의 모든 인물은 자아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일부다. 자아를 작품 속에서 행동하는 주체라고 하면 그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세계가 된다. 이러한 자아와 세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되는 게 서사의 본질이다. 상섭은 자아로서 논리를 통해 세계와의 갈등을 해소한 인물이다. 아버지는 자아로서의 완고한 성격을 세계에서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자아로서의 창섭은 세계의 부정적 속성들을 들추고 고발하고 있다. 자아로서의 아버지는 상섭과 어머니의 대립과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자아로서의 어머니는 자신 속에 또 다른 존재와 갈등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 윗글의 사건을 순서대로 정리할 때 다음 가장 뒤에 올 것. 아버지가 계획을 말하는 거, 다시 기어로 나가는 거, 달리또를 올려두는 거, 상섭을 맞이한다, 정심상을 받는다. 당소에는 인간의 안정된 삶을 보호하는 터전인 당소에 입착하는 심성이다. 근대 이전에는 땅과 집이 대표적인 장소의 대상이었으나 근대 이후 도시 사회에서는 이들이 도구적 대상이나 교환의 대상으로 변질되었다. 상섭에게 집은 도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장소의 대상이 아니다. 아버지에게 돌다리는 삶의 추억과 애환이 담긴 투영된 장소의 대상이다. 마당에 은행 나무는 아버지에게 장소의 대상인 집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땅에 애착하는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은 땅에 대한 장소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땅을 장소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이 두루 퍼져 있는 당시 상황이 전개되어 있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필이나 메고 일꾼을 3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정답을 정부 잔홍으로 버티어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등 일꾼 셋이 저희 농사에 가지고 나간다는 등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청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 이해만으로 타산하지 않으려 했다.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구름한 남은 농가 밭이 돼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발음,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 쿠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기나 해가지고는 3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을 손에 넣기란 돈도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웬일인데 어찌 혼자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로부터 보이지 않음을 부르신다. 오늘로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로 갈 걸 뭘 하노는? 인전 어머니 석건 서울로 모셔갈 집을 허러 왔다오. 서울로 제발 아이들하고 한 데서 살아봤으면 뭐니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장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게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1/3 밖에 수용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이라는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3층 양국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방곡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3층은 살림집과 직공돌의 합적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엄한 것. 염화기는 하나 32,000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15,000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기를 완비하는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32,000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천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10,000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이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봐야 대답하겠다. 하고는 다시 게을러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 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봐. 그 달이 처음 놀째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함은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자리에 씨름을 하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거든. 넌 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하니? 시체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내 할아버님 산소에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너다 모셨고 내가 천잘 끼고 그 다리로 글 읽으려 댕겼다. 네 어머니도 그 다리로 가말 타고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로 건너다 보더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송금이 쏟아진데도 난 땅을 못 팔겠다. 내 아버지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바치고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으신 돈으로 장만하신 돈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 논 같은 게 뭐 있고 독시장박 같은 걸 사? 느르지 논둑에선 느티나무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을 설 때마다 나는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오르러 보곤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고 팔고 하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디 있으면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이기만 하는 사람들, 돈노이처럼 별리만 생각하고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도 않고 한시장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아.